한파가 닥친다는 말도 옛말, 그리고 미 대선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증시가 관망세를 형성할 것이라는 말도 옛말. 오늘 시장은 이미 올랐죠?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의 최혜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고 기다리면서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상담 받아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무료 문자, 전화, 설경제TV 홈페이지 모두 열어놓고 말이죠. 자, 먼저 전화번호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02-3153-2613번, 그리고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 그리고 설경제TV 홈페이지는요, centv.co.kr, 그리고 증권 폴더 아래쪽에 있는 종목상담 119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방송이 끝나도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기쁜데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설경제TV 지금 홈페이지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 화면입니다. 지금 전일에 방송 끝나고 나서 조화제약 문의도 있었고 유창 전문가님이 또 열심히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고맙다는 답글이 또 한 번 달리고 있네요. 이 밖에도 뭐 위닉스라든가 루미마이크로 궁금합니다 문의 역시 유창희 전문가님이 방송 끝내고 나서 열심히 답글을 달아주셨고요. 이렇게 새벽에도 제약주, 특별히 뭐 일양약품 괜찮나요? 이런 문의도 있네요. 역시 이렇게 방송이 끝나도 새벽에도 답글이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설경제TV 홈페이지 방송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받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창구라고 생각이 드네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화요일에 해결사 두 분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그리고 골든 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황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미국 대선 막 스타트가 됐는데 시장이 미리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의외로 관망장이 아니라 오후에 수급이 개선되면서 뒷심이 붙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미 대선 앞. 시장은 이제 가려는 걸까? 뭔가 좀 괜찮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맞습니다. 느낌이 빡 오는데요. 네, 이상로 전문위원님은요? 저는 키워드를 기관의 압승, 그리고 한 개 더는 21선이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그러니까 21선을 기술적으로 뚫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21선을 강하게 좀 뚫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21선 자체를 조금 저항선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시장 상태로는 뭐 내일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뭐 차트적으로 인위적으로 코스피가 좀 더 좋게 만들어 놓은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내일도 저가 매수세는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바닥에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훑어보고 다시 한번 더 매수해보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압승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기관에 오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그만큼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지금 선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일도 투신권의 여부를 꼭 지켜보시자. 투신권이 매수를 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는지. 투신권 상당히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없는 살림에도 매수를 하고 있죠. 매수를 하는 종목들 찾아서 매수하는 그런 플레이가 가장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서울 용산에 있는 백범 기념관에서 야권 두 대통령 후보죠. 문재인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첫 단일화 관련된 회동을 했는데요. 이제 안철수 후보의 코멘트들이 막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오늘 만남은 민생 정치의 첫걸음이다, 이런 부분, 그리고 민생을 살피는 첫걸음이 될 거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요, 안철수 후보 만나서 오늘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될 텐데 속보 전해지는 대로 또 관련 테마주 갖고 계신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약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태근 전문가님의 오늘 시장 키워드 궁금한데요. 네, 일단 미국 대선 뭐 언급을 했으니까 그 부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뭐 미국 대선 부분이 선반영이 됐다고 선반영이 됐다기보다는 저는 조금 호주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호주에서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는데 동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호주 쪽 얘기를 왜 꺼내냐면 호주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나오고 난 뒤에 시장이 반등을 줬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호주 같은 경우에 그 산업 동향을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세계 최대 원자재 수출국이죠. 근데 그 원자재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중국으로 다 들어가죠. 근데 최근에 어떤 중국의 수요가 조금 소폭 증가하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반등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 내 어떤 수출 기업들, 그러니까 BNP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BP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철강석 죄송한데 BHP네요. BHP 같이 철강석 수출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원자재 기업들의 재산성이 개선이 될 것이란 판단하에서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다는 겁니다. 자, 중국 얘기 나오고 지금 현재 원자재 얘기 나오죠. 원자재 중국 얘기 나오면 제조업 동향이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 시장 참가자들이 어떤 호주의 기준금리 동결을 어떻게 본다면 중국 경기가 반등을 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더 많이 확고해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반등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호주 쪽에서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미국 대선도 큰 변수 없이 오바마가 되게 된다면은 시장은 좀 더 안정을 좀 찾아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과 호주 쪽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고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내일 저녁에 그리고 내일 저녁에 확정이 될 겁니다. 확정이 될 건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60포인트 그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3,300포인트 돌파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어저께 좀 급락이 나왔었지만 오늘 쪽 시장이 좀 반등을 주게 되면서 좀 힘을 보태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지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 그리고 중국 경기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대변수들 조금 더 나아져야 시장은 추가적으로 반등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네, G2 경기 모멘텀이 시장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분석과 함께 내일 투신권이 시장에서 매수 주체로 떠오르는지 여부도 체크사항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장 처방 간단하게 받아보았고요. 이제는 1분 1초가 시급하다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긴급진단 119 시작하겠습니다. 네, 긴급진단 119 시작하겠습니다. 전화, 무료 문자, 그리고 설경제TV 홈페이지까지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를 보내시거나 혹은 방송이 끝났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시각도 괜찮습니다. 설경제TV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선 테마주 대응법에 관한 문의도 대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두 야권 후보가 현재 단일화 관련된 첫 회동을 막 시작을 한 상황인데요. 먼저 첫 번째 전화로 걸려온 상담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기본 정보 주시고 제일 궁금한 사항도 어떤 부분인지 알려주세요. 네. 네, 어떤 종목? 종목은 디오거든요. 네, 디오 14,700원에 35%요. 14,700원에 35%. 지금 손실 보고 계시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요. 네. 제가 산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그 종목 전망도 궁금하고요. 네.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뭐 임플란트 제조하는 그런 회사이긴 한데 약간의 테마주 성격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사셨나요? 아니요.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가 14,700원이신데 현재 손실 보고 계시다고 매수가까지 올 수 있겠냐고 전망. 자, 우리 이상로 전문위원님부터. 네, 일단 저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매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시간 걸릴 것 같아서 팔자, 매도 사인을 한 분의 전문가가 내셨습니다. 이어서 정태근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죠. 네, 저도 매도 의견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태근 전문가님부터 매도 네. 의견 내신 이유, 아까 잠깐 이상로 전문가님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하셨었는데. 네. 일단은 인사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가 매도 의견을 좀 드렸는데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치면제 디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테마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중국 쪽 오스템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이 이 회사의 어떤 모멘텀인데 일단 문재인 테마 쪽은 조금 일단 소실이 됐다고 봐야 될까. 그래서 중국 쪽을 봐야 되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떤 종목 차트를 좀 같이 보시게 된다면은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32,000 정도까지 갔다가 추세가 조금 주춤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만약 오스템 임플란트 꺾이게 된다면 디오도 마찬가지로 꺾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걱정되는 거 먼저 지금
먼저 지금 현재 꺾였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꺾일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꺾일 때 큰 음봉이 나오고 장대 음봉이 나오고 거래량도 동반적으로 실리면서 아래쪽으로 밀어버렸어요. 근데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래쪽은 누르는 힘이 그러니까 매도할 때 강하게 매도 세력이 아래쪽을 누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고 누르고 난 다음에 힘이 좀 약하니까 반등 시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하락 구간 속에서 기술적 반등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요 종목 말고 락앤락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락앤락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빠질 때 이런 현상을 보이면서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금 정도 반등은 요 락앤락이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한 요런 구간 좀 될 것 같아요. 급락하고 난 다음에 조금 그 반등이 조금 완화가 되는 구간인데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결론만 내드린다면은 일단은 매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종목은 제가 보기에 12,500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매수가까지 기다리기보다는 12,500원 정도에서 정리를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기술적 반등인 것 같다.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것에 대한 분석은 그러했습니다. 역시 똑같이 매도 의견 내셨던 우리 이상로 전문위원님, 시간이 왜 걸릴 것 같다라고 보세요? 예, 일단 뭐 첫 번째로 같이 보신다면 일단 거래량을 첫 번째로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번 차트를 보시면 2월 달에는 상당한 거래량이 좀 움직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이번 같은 경우에 거래량 자체가 지금 조금 소멸되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시장을 이끌 수 있는 힘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유념 있게 보셔야 되는 점이 어느 정도 15,000원 선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시면요. 15,000원 선을 기준으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던 자리 자체를 한번 보시면 윗꼬리를 또 강하게 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횡보를 하는 장 와중에 거래량 자체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다시금 빠지는 모습 나타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거래량이 늘지를 않는다, 하단에서 거래량이 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올리려는 생각 자체가 없다고 조금 풀이가 될 수 있겠고 같은 종목으로 비슷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대오미디어라는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옆으로 똑같이 횡보를 하고 있죠. 이것도 거래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소멸이 됐습니다. 하지만 크게 반등을 못 주고 다시 한번 더 밑에 선 60일선까지 내려오는 모습 나타냈고요. 그만큼 디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정말 때가 되려면 그때는 다시금 120일선을 찍고 난 다음에 거래량을 다시 한번 더 크게 모으고 난 다음에 반등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큰 음봉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국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요. 지금 약간 급락 이후에 올라오는 건 기술적 차원의 반등에 불구하고 여기에서 거래 실리면서 큰 음봉이 하나 더 떨어지면은 그야말로 급락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좀 팔자라는 얘기 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디오 어떡하죠? 팔라고 하시는데. 장기간 가져가면 안 될까요? 장기로. 예, 누가 대답 좀. 예, 이상로 위원님이 좀 해주시죠. 장기 시간 가치가 상관이 없으시다면 장기도 괜찮습니다. 오늘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불편하잖아요. 일단은 시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요. 네.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종목으로 뭐 수익을 못 낸다고 이 종목에 계속적으로 돈이 묶여 있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시간 가치도 사실상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연말에 또 랠리가 또 어느 정도 진행된다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만큼 이 종목에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도 조금 아깝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차라리 비중 축소라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사실은 팔라 쪽에 생각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전문가한테도 그 부분만 여쭤볼게요. 더 갖고 계시다면 혹시 좀 나온... 아니요, 저는 그냥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차트 부분이 그 시청자님 네. 그 길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지금은 아직까지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반등을 준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테마 때문에 지금 반등을 준 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테마가 소실되기 전까지는 뭐 다른 쪽에 중국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뭐랄까 실적 같은 모멘텀이 반영이 되긴 아직 힘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댁에 돌아가신 그 댁에 컴퓨터가 계시다면 바른선이라는 종목을 한번 잘 보세요. 바른선이라는 종목이 1월 달에 반등을 주고 8월 달에 다시 한번 약한 반등을 주고 종목이 빠질 때 디오랑 상당히 유사하게 지금 현재 같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조언을 드리고 그리고 판단은 본인께서 하실 건데 일단 바른손이 가능하시다면은 바른손이라는 종목의 최근 8월달 이후의 차트를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본인 종목의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그래도 가져갈 만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잘랐다가 차라리 다시 사는 게 나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일단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대신에 제가 바른성 켜보니까 약간 기술적 반등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급락을 한번 최근에 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다 못 파시더라도 비중이라도 조금 일단은 가볍게 만들어 놓으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유, 두 분이 오늘 좀 너무 야속하게 딱 칼같이 얘기해 주신다 싶지만 이게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또 그렇게 저희가 냉정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어떤 종목 네. 살펴드릴까요? 가격 정보 주시고요. 가장 궁금한 사항 저희도 알고 싶어요. 예, 인터파크고요. 네. 매수가가 7,720원이요. 아우, 축하드릴게요. 지금 뭐 신고가의 수익 좀 보고 계시네요, 꽤 많이.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언제 팔까? 이게 가장 궁금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목표가하고 네. 손절가하고 네. 어떻게 중장기로 가져가면 또 얼마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가 네.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벌써 목소리에 여유가 넘치세요. 벌써 인터파크요 할 때 수익 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할게요. 네. 네, 이상민 위원님. 예, 저는 홀딩을 하겠습니다. 예. 매도 가격은 네, 일단 계속 들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팔 필요 없고 계속 들고 가자라는 한 분의 전문가 의견과 네, 일단은 그 조금 애매한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지금부터 조금은 그래도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팔 준비를 하자. 네, 예. 일단 그럼 지금 곧바로- 당장 매도는 아니지만은 준비를 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를 들어보죠, 뭐. 네, 일단은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네네. 그 시청자님,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은 준비를 아직까지는 제가 바로 팔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지금 인터파크가 언제부터 올라왔냐면 5월 달부터 4,300원에서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올라온 게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적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아이마켓 코리아를 인수를 했지요. 인수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지분법 이익도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리고 그 덧붙여 보자면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생각하면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어떤 실적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요 회사가 지금 이제 인터파크 투어해갖고 여행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회사 그 자회사는 인터파크 시어터 통해 가지고 영화라든지 그리고 뮤지컬 티켓을 이제 예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쇼핑 쪽보다는 지금 현재 여행 쪽하고요. 그리고 공연 쪽 매출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올라간지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올라가는데 근데 이게 지금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8월 달부터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실적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거는 목표가를 잡아드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목표가를 저도 상당히 좀 잡기 힘듭니다. 근데 대신에 제가 다른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다른 종목이 뭐가 있냐면은 그 에이블 CNC 아시죠? 에이블 예, 에이블 CNC요. 요것도 네. 지금 중국 쪽에 그 뭡니까 저가 화장품 브랜드샵 때문에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최근에 어떻게 지금 조금 그 주춤하고 있냐면 여기 1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현상이냐면 계속해서 주가 그 추가적으로 계속 부대끼는 요 현상 있죠. 요게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만 버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4.6%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의뢰를 하신 것 같은데 단순히 오늘 4.6% 빠졌고 이제 빠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요것보다는 아무래도 네네.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에이블 CNC처럼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부대끼는 이런 자리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이런 자리가 나오면은 조금 매도를 하시라는 의견을 네. 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보유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신에 네. 반대로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새로운 표현이 나왔네요. 부대끼는 차트. 예. 그러니까 옆으로 좀 가다가 오늘처럼 이게 한 번 빠졌다고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이게 이제 좀 안 가나 하는 횡보가 좀 이어질 때 그때쯤 슬슬 팔 준비를 하시라라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팔라는 의견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왜 그냥 들고 가자 하셨던 이상로 위원님은 네. 곧바로 8,500원에 좀 비싸게 25% 갖고 계신 분 얘기도 같이 좀 해주시면 네, 좋겠어요. 예, 이제 알겠습니다. 전화하신 분은 여유가 네. 있으신 분이고요. 그렇죠. 일단 왜 그렇게 들고 있냐고 하면 저는 똑같습니다. 일단 실적 때문이거든요. 그래 실적 때문인 걸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분위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실적이 이슈가 되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실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다시 우리가 박스권 상단에 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태죠. 제가 보는 지금 화면이 지금 주봉의 상태인데요. 지금의 이 거래량 자체를 한번 보시면 거래량 상당히 거래량 자체가 없죠. 대신에 전 고점이었죠. 2010년도의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이때 물량 자체가 대부분 다 기관의 물량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요.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을 하시더라도 상당히 기관에서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오늘 인터파크가 빠질 때 다시금 끌어올린 주체는 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도를 한번 보시더라도 매도의 양보다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매도율이라고 하는데 매도율 자체가 상당히 낮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 순환매가 자체가 기관끼리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신규 매수가 들어오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태워서 여기에 팔 필요가 있나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8,500원에 잡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차라리 하단에서 좀 더 매수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았던 방법이고요. 예. 만약에 주가 자체가 다시 그 8,00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우리가 추가 매수의 기회로 조금 삼아서 좀 공략을 하시는 방법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는 10,000원까지는 조금 더 홀딩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주가의 변동폭을 보시더라도 이런 종목을 우리가 흔히 조금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시총에 비해서 상당히 변동폭 자체가 크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매집 자체가 어느 정도 돼 있던 종목이고 거기에 대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조금 더 홀딩을 하시고 10,000원에 분할 매도를 좀 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지금 예. 팔지 말자는 전문가는 기관도 사는데 뭐하러 파냐, 10,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역시 지금은 팔 필요가 없지만 계속 횡보해서 별로 이렇게 상승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슬슬 그때쯤 팔기 시작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손절가 같은 건 생각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예, 그러실 것 같은데요. 지금 다들 뭐 목표가까지 일단 한번 가보는 거죠, 뭐. 예. 예, 축하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터파크 8,500원에 사신 시청자님은요, 우리 이상루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다면 8,000원 정도 혹시 더 내리면 그때 추가 매수 좀 해보라고 평단가를 좀 낮출 필요가 있는가 봐요. 참고해 주십시오.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전화 연결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연결되셨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고민하고 계세요? 업트론텍인데요. 네, 가격 좀 알려주세요. 10,000원에 비중은 50%인데요. 네, 수익 중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떤 부분이 제일 알고 싶으신가요? 그 손절가하고 목표가를 좀 알고 싶으려고 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10,000원에 사셨는데 최근에 이제 레벨업해서 한 11,000원 부근에 왔습니다. 오늘 약간 빠지긴 했는데 목표가, 손절가 궁금하다고. 이상로 위원님. 네, 목표가는 뭐 좀 이따 길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할 듯 해보입니다. 네, 가격은 이따가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지금 일단 쭉 들고 가자. 좋습니다. 우리 정태근 전문가님은요? 네, 일단은 저는 조금 매도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매도요. 예, 예. 전략 매도요. 네, 예. 네, 이유 지금 들어보죠. 네. 지금 막 수익이 막 나기 시작했는데 팔자고 하시니까. 일단은 그 주가가 조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구간에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저기 시청자님.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제가 매도 의견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단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업토론텍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올라간지는 아시죠? 광학렌즈 때문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적외선 필터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네. 카메라 모듈이 아니라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갤럭시 S3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해 1월 달부터 좀 강하게 반등을 줬어요. 예. 만들어줬는데 이게 올라올 때 주가를 올렸던 세력이 누구냐면은 단적으로 기관입니다. 실적자 그런 갤럭시 S3 그리고 갤럭시 노트 2까지 납품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기관이 올렸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공교롭게도 사신 가격대 있죠. 10,000원 정도 전후에서 기관들이 조금씩 발을 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실 수 있다면 좀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화면에 지금 초록색 선이 기관의 수급인데 기관 수급이 언제부터 조금 주춤했냐면 일단은 먼저 주춤했던 시기가 10월 5일이고요. 그리고 조금씩 발을 빼기 시작한 시기가 10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이죠. 근데 이 최근에
기관들이 발을 빼면서 외국인들이 조금 받아주고 있긴 한데 이 외국인의 수급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관 매도가 조금 더 강해지게 된다면은 이 자리에서 바로 내려앉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매도 의견을 조금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최근에 그 비슷한 유사한 차트를 좀 보여드린다면은 그 한솔 CSN을 지금 차트를 조금 당겨 보면은 요 그 화면을 좀 같이 볼게요. 화면을 보면은 언제 보냐면 이게 10월 언제일까요? 10월 10일 전후까지요. 그러니까 반등 주고 나서 10월 날짜를 보게 된다면은 9월 25일부터 10월 10일 전후까지 요 정도부터 3,000에서 한 3,200원 정도 부대꼈다가 결국 추가 상승 못하고 조금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유를 하시되 이런 부분을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기관 수급이 발을 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 의견을 드린 겁니다. 당장에 팔라는 의견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을 확인해 가시면서 이후에 조금은 만약의 사태에 좀 대비하자는 의미에서 매도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매도 사인 예. 내신 김에 아주 짧게 손절 가격 정도는 알려주셔야 될 예, 것 같네요. 손절가는 그 사신 가격대 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좋습니다. 일단은 수익 보고 계시다가 내가 산 가격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온다. 이제 마이너스가 뜬다 하면은 그때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고 있자고 하신 이상로 위원님의 네. 조금 긍정적인 얘기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갤럭시 S3로 대표되고요. 거기에 대해 블루 필터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그만큼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 자체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요. 12월 달에 만약에 크리스마스 랠리가 시작된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가겠습니까? IT 전기전자죠. 네. 그만큼 IT 전기전자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경우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테마군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다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단점이 한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지지선 자체가 하단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응집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평단가 자체를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은 4,000원에서 5,000원 부근에 상당히 많이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옵토렌트 같은 경우에는요. 딱 두 배수죠. 8,000원 부근에서 다시금 지지선으로 활용을 해주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른 차트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요. SMCNC라는 종목인데요. 전형적인 세력주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차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한번 보시더라도 4,000원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두 배수 8,000원이 됐을 때 차트가 어떻습니까? 8,000원을 찍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경우고 업트론트 같은 경우에는 두 배수 자체가 지금은 8,000원대가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차트죠. 네. 그만큼 지금은 지지를 해줄까 말까 하다가 거래량 자체가 보시더라도 8,000원 밑에 내갔을 때 상당히 거래량 자체가 없습니다. 없다는 말은 이 가격에 팔기에는 아깝다가 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다시금 붙는 모습 자체가 지금은 좀 더 홀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8,000원이 지지되는 이상 여기서 다시 한번 주가의 업그레이드가 조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대신 지금은 제가 밑에 있는 이 가격대 자체가 4,000원에 매집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부근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세 배. 절반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시청자분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면 10,000원대에서 기관은 왜 팔까요? 그래도 들고 있어도 될까요? 기관이 파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수급 자체보다는요, 일단은 회사 실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투신권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없는 살림이죠. 거기에 대해서 순환매가 조금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정이, 어느 정도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조금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네.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실적 보시고 12,000원까지 갖고 갈 건지 아니면 지금 기관이 슬슬 파니까 나도 잘 보고 있다가 10,000원 밑으로 뭐 9,000 얼마 하면은 파실 건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예, 일단은 지금 뭐 수익 보고 계시니까요. 매일매일 좀 들여다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자, 오늘 또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상담을 요청해 주시네요. 지금 시각이 6시 28분, 한
8분 정도 되면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남은 20분 동안 또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신고 좀 보려고 하는데요. 번호 안내를 좀 다시 드릴게요. 전화가 편하신 분들은요. 02-315-2613번으로 서울 지역 번호 02 누르신 다음에 번호 눌러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설경제TV 홈페이지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의 답변이 달리는 설경제TV 홈페이지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 쓰시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 주십시오. 자, 이번엔 문자로 갑니다. 한진해운으로 가보죠. 끝번호 220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진해운 매수가 16,000원에 비중 20%. 목표가 도달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목표가라고 하시면 매수가를 의미하실까요? 현재 가격은 12,000원인데요. 16,000원에 사신 시청자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 턴어라운드 실적이 나왔던데 오늘도 오르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3분기 실적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죠. 하지만 그 이면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요. 실적이 좋아진 거는 운임비 상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주가는 떨어지느냐? 그만큼 업황 자체는 안 좋다는 거죠. 그만큼 단가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은 올라야 되는 경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 대신에 지금은 벌써 손절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때 좀 늦은 타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하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만약에 제가 이 주식을 지금까지 떨어질 때까지 들고 있었다고 하면 저는 11,000원대까지 한번 들고 있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을 11,000원 정도로 한번 잡으시고, 그래서 11,000원에서 1,500원 사이를 어느 정도 하단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확인해야 되는 거는 바닥권의 신호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 자체는 상당히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의 바닥이 나온다는 거는 주가의 바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섣부른 매도보다는 지금은 홀딩을 조금 더 해보시자. 그리고 1,500원이 깨지는 순간 나도 팔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하시면 제 생각에는 1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직 딱 매수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매수가 부근까지는 갈 수 있을 텐데 1,500원, 11,000원 사이에 이제 지지를 받는지 한진해운 홀딩하신 분 잘 보십시오. 끝번호 2206님의 한진해운 봐드렸습니다. 이어서 끝번호 3532님의 종목 갑니다. KG 이니시스. 저희 이 시간에 게임주하고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전자 결제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의 문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KG이니시스 매수가가 14,100원, 비중은 30%라고 하셨는데 오늘 단알 포함해서 윗꼬리가 쭉쭉 달린 게 이쪽에 오늘 특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사이버결제 말씀드리면서 모빌리언스라든지 이니시스 종목들 전고점 돌파한지 여부 좀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또 그렇게 지금 그 현상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대장점 화면을 보면서 좀 짧게 할게요. 대장점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모빌리언스 오늘 윗꼬리 달면서 밀려버렸죠. 자, 1차 반등 주고 눌림목 주고 2차 반등 나오고 이제 아래쪽에 죽고 있죠. 그리고 위쪽에 이니시스 보도록 할게요. 윗꼬리 달면서 전고점 돌파 실패했죠. 단기적으로 그 전자결제에 대한 모멘텀이 이렇게 선반영이 됐다는 부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조강 페인트라는 종목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자, 잘 보세요. 자, 조강 페인트 같은 경우 그 테마가 형성되면서 1차 반등 주고 나서 조정 크게 받았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주고 난 다음에 전고점 돌파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제자리 갔죠. 그렇다면 제가 이 화면을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조항 페인트와 마찬가지로 11,000원까지 다시 한번 제자리 찾아가는 그 과정을 조심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쪽에서 무조건 이 윗꼬리 잡는 양봉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전고점 돌파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매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4,1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내일 아침 쪽에 보시고요. 아침 쪽에서 아침 10시 이전에 5% 이상 떠서 시작하면 그거는 진짜 고맙다 생각 빠져나가죠. 왜 그러냐면은 윗꼬리 부분 때문에 아침 쪽에서 매수 세력이 잠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쪽에 시세가 강하게 나오면 안 돼요. 오후 쪽으로 갈수록 시세가 강하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내일 아침 쪽에서 10시 이전에 강하게 뜬다면은, 그리고 내일 아침에서 시가 오늘 종가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아래쪽에 밀린다면 무조건 빠져나오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 요거는 일단 손절가를 어느 정도 잡냐면은, 짧게 한번 잡아본다면은, 자, 가격대를 제가 13,500원에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KG이니시스는 이래저래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갭상승하면 고맙다고 하고 팔아야 되고요. 전고점 못 넘으면 역시 안 되겠구나 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500원 손절가까지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휴비스 살펴드릴게요. 13,050원에 60% 보유기간 21일 정도 됩니다. 전문가님 대응 전략 짜주세요. 이상우 전문가님. 예, 휴비스 섬유회사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거기에 대해서 휴비스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화학 업종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휴비스는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거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지금 주봉상으로 같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이 부분이죠. 지금 11,5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갭이 조금 발생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그 갭 메꾸기 작업을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금 또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차트거든요. 네. 그럼 이런 차트는 우리가 공략을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 부분 자체가 메꿀 때 여기가 가장 우리에게 매수 적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차적인 매도가는 전 고점인 13,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상당히 좋겠죠. 하지만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13,000원에 지금 매수가가 잡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적인 상황에 의해서도 약간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좀 더 매도가 자체를 손절가를 조금 길게 잡으시고 조금 대응을 하시면 무리 없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3분기 실적 또한 이번에 발표됐던 걸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고 좀 더 홀딩을 하신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만큼 상장이 될 때 가격 자체가 11,500원에서 12,000원 사이였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주가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휴비스 홀딩 하십시오. 전고점은 참고로 13,700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끝번호 2364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CJ ENM 매수해도 될까요? 손태훈 전문가님. 답만 드리면은 매수는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CJ ENM이 이렇게 빠지고 그리고 바닥에서 못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실적이죠. 2011년도 2분기 때 353억 나왔던 영업이익이 3분의 1 토막 나면서 이게 주가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개선이 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전년 동기 대비겠죠. 그거 참고를 하시고요. 바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기관이 다시 한번 들어와 줄지가 상당히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좀 화면을 같이 보게 된다면은 자, 기관들이 8월달 들어왔다가 반짝 올라갔었죠. 그리고 매도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매도가 완화되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들어오는 움직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말을 듣기보다는 기관 수급이 좀 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수는 가능하시겠지만 기관 수급 꼭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손절가 좀 짧게 제시를 해드릴게요. 27,000원에 제시를 하고 아직까지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33,000원 정도 짧게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ENM 매수는 오케이. 하지만 기관의 수급을 살펴야 된다라는 답변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노칩 살펴드릴게요. 12,100원에 10% 추천받아서 샀는데요. 손절가, 목표가 등등의 전망 부탁한다고. 오늘 현재 가격은 2.5% 내려서 11,800원. 좀 가다가 푹 빠졌다 다시 올라오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같이 차트적으로 보시면요. 제가 여기에 같이 화면을 조금 집중을 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만원대 맥점을 조금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 차트, 그러니까 이노칩의 주가는 만원짜리죠. 만원짜리를 등락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밑에서는 매집이 일어나는 차트고요. 위에서는 매도가 일어나는 차트입니다. 하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만원대를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을 때 윗꼬리를 달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걸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하단 자체가 지지점 자체를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과정이 좀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보시면 지금은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더 낫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앞에 윗꼬리가 상당히 조금은 부담스러워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단에 지금 11,000원대까지는 지지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홀딩 여부를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엔 LG상사 문의해오신 두 분의 문자를 동시에 소화해드리겠습니다. 43,000원에 30% 들고 계신 분, 참고로 오늘 현재 가격은 42,600원, 그것도 6.7% 급등해서인데요. 이렇게 한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47,000원 더 비싸게 사셨는데 이분은 비중도 더 많습니다. 40%. 두 분 다 목표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이거 바로 화면 좀 보면서 짧게 네. 말씀드릴게요. 딴 거 지금 가격에 상관없이 두 분 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화면 잡을게요. 자, 작년 10월 달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241선 지지하고 반등 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탈해버렸습니다. 요 종목의 가장 큰 관건은 장기 추세를 돌리냐 못 돌리냐 그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때는 240선 지지 받으면서 장기 추세가 위쪽으로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갔죠. 자, 잘 보세요. 빠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반등 줬지만 241선 장기 추세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딴 거 없어요. 다시 반등 주잖아요. 그러면 241선 돌파하면은 다시 갖고 가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갖고 가는 거고 아니면 다시 매도를 하는 겁니다. 두 분 다. 네.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수급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차트는 이해되시죠? 241선 돌파 여부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되고 그거 더 중요한 건 수급인데요. 자, 외국인들이 작년 5월달부터 계속 팔죠. 그러니까 주가에 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팔매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 이렇게 반등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매도가 잠잠해지면서 기관의 매도가 강해지느냐 요것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241선 돌파 여부 보시면서 외국인 수급이 잠잠해지면서 기관 매수 증폭되느냐 그것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장기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아까 기술적인 선을 얘기해 주셨는데 현재로는 한 45,000원 라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팜스토리 봐드릴게요. 끝번호 5450님의 종목이네요. 1,450원에 20% 하셨는데 오늘 1,330원입니다. 역시 손실 중이시고 그냥 진단 부탁한다고만 문자 남기셨네요. 네, 일단 뭐 농업 테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테마주가 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일봉이나 주봉상을 한번 보시면 차트가 상당히 깔립니다. 거기에도 윗꼬리도 상당히 많이 달려있고요. 거래량 또한 상당히 난잡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서 팁을 한 개만 드리면, 자, 이럴 때는 월봉을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월봉을 한번 보시면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은 신규적인 어떤 게 뭔가가 들어와 있는 상태죠. 즉 거래량이라는 거는 돈을 또 의미를 하는 거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규적인 자본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문제가 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11,500원 이상에서는 약간의 매도세가 꾸준히 배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돈 자체가 일단은 들어왔지만요. 이게 매수가를 의미하는지 매도가를 의미하는지는 모르죠. 하여튼 거래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절실하게 해야 되는 시점은요. 뭐냐면 일단 차트를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장중의 흐름을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대신에 1,450원 매수가보다 두 단계 위에 1,470원에 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걸어 놓으셔서 일단은 먼저 매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1,500원을 돌파할 시에는 그때 다시 재매수를 하는 계기가 상당히 좋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윗꼬리가 계속적으로 달린다는 거는 매도 세력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시청자분이 대응을 하시기에는 이 사람들은 프로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님은 아마추어고요.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호가 정도 위에 어느 정도 본전에서 나오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 그리고 1,500원 돌파할 시에는 다시 재매수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가 정도에 잘 팔릴 수 있도록 걸어놓자. 그게 이제 급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로 전문가님이 이노칩 살펴주셨는데 이노칩 진단 감사한다고 끝번호 9624님이 또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서해건설로 갈게요.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말이 더 빨랐으면 좋겠고 전문가님들의 목소리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해건설 1,370원에 30% 그냥 진단 바란다고만 역시 문자 남기셨네요. 저희가 발음이 안 좋나요? 아니에요. 예. 네,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딴 거 필요 없고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테마인데 오늘 단일화 결과가 어떻게 되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단일화 실패가 되면은 테마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꺾이겠죠. 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차트 볼 필요가 없고요. 단일화가 된다면 만약에 문재인 쪽으로 단일화가 된다면 이게 만약에 내일 쪽에서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아래쪽 밀리겠죠. 그래서 내일 쪽에 조금 있다가 판가름이 나겠지만은 결과에 따라서 단일화되면서 문재인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갖고 좀 더 한번 내일 쪽에서 변동성 이용해서 매수가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단일화 실패하게 되면 내일 쪽에 분명히 급락입니다. 근데 지금 원칙적인 합의 정도만 했거든요. 예. 후보로 좁혀진다기보다는. 네, 원칙적 합의인데 어차피 단일화 얘기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문재인하고 안기철수가 두세였기 때문에 지금 그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지금 주가 좀 봐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1차적으로 서해건설 같은 경우는 시세가 이전에 한번 났습니다. 1월달에 이렇게 강하게 한번 났죠. 차트 좀 보시면 여기 났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만약에 좀 더 부각이 될 것 같으면 이 시점에서 제가 보기엔 적어도 2,200원까지 갔어야
맞다는 겁니다. 근데 네네. 단기 반등 주고 미끌려 버렸죠. 그렇다면은 요 종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땐 시세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고 요 부분에서 이 정도 반등이 나왔다는 건 좀 속된 표현 좀 쓸게요. 그 마지막 설거지 작업이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단일화 얘기 나오지만은 다른 뭐 써니전자인지 이런 종목들 같지만은 네. 서희건설은 못 가죠. 그렇다면은 요 종목은 단일화가 되더라도 그 큰 반등은 나오기 힘들고요. 역으로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랩처럼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조심하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숟가락을 올려도 시원찮은 판에 설거지 중. 예, 참 안 좋네요. 자,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로 가겠습니다. 끝번호 3220님, 47,800원에 30% 어떻게 할까요? 하셨는데 45,000원대. 그것도 오늘 4% 오른 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한국타이어 상당히 애매합니다. 상당히 애매한 차트고요. 제가 한국타이어에 대해서는 차트적으로는 기술적인 분석으로 제가 맥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시청자분이 대응을 하시기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맥점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지금 하단에서 일단은 갭을 메꾸는 작업이 분명히 실행이 됐고요. 대신에 단점이 한 개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거래량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로 올랐다는 게 단점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위에 상단을 한 번 더 보신다면 일단 밑에 있던 저항 구간은 돌파가 됐습니다. 위에 47,000원대가 되겠네요. 47,000원대에 한 번의 저항선이 있고요. 그 위에는 49,000원, 48,500원대 저항선이 보이는데 분명히 다시금 47,000원을 돌파하려면 여기서 거래량이 분명히 여기 더 많이 붙어야 됩니다. 그 점을 꼭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미래컴퍼니 살펴드립니다. 27,000원에 30%. 기술적 반등도 한 번 못하고 계속 흘러 내려가는데요.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아이고, 12,350원이네. 2만 원에 사셨는데. 이거 저번 주인가 한번 해드린 것 같기도 하고 좀 기억이 그렇네요. 거래량 그래도 겹치면서. 시청자님은 언제나 궁금합니다. 매일 그렇죠. 해주길 사실 원하시죠. 본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요. 자,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제가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린 게 제가 1주 전인가 2주 전인가 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밖에 어렵습니다. 이제는 매도 물량이 매도 물량이 나올 만큼 다 나오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니고선 반등이 들기 힘듭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자, 바른소리한 종목인데 자, 반등이 어떠면 어떻게 나옵니까? 거래량 거의 죽었죠. 이게 어떤 표시냐면 매도 물량이 이제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가 신호가 한번 나와야 이렇게 얕은 반등이라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미래컴퍼니는 지금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계속 실리죠. 미래컴퍼니가 기술적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적어도 거래량이 요 앞전에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까지 거의 죽는 현상이 나와야 얕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까지 목표까지 정해드리기가 힘들어요. 이게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하방 경직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 기다린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예, 지금 뭐 사이렌까지 출동했는데 저희 모든 출동을 마쳐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일단 두 분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많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미래컴퍼니 사이렌까지 받았는데 그 다음 전문가 얘기를 못 들으셨다고요? 죄송스럽지만 홈페이지에 글만 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사이렌 울렸던 이상로 전문가님이 하실 말씀에 답글을 달아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모베이스라고 광혜님께서 그리고 별의별 사탕님께서 오늘 두 종목 샀는데요.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이렇게 지금부터는 방송은 끝납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방송이 끝나도 답글이 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에는 문자나 전화가 제가 보기에는 유리한 것 같고요. 방송이 끝났고 오늘 상담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내일 6시에 다시 한번 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